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민주당이 오늘 이러다 보니까 거의 멘붕이 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심하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물리적 내전 상태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지금 정계선 혼자만 저렇게 지금 하고 있지 나머지는 또 자기들 뜻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아마 물 건너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박찬대가 오늘 공고해서 내일 선고해라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요. 아까 저는 그걸 영상으로 광화문 현장 최고회의 봤는데 네. 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번에 이 계엄을 우리가 바로 막지 못했으면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죽었을 거다.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도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뭐 최상목 대행 보고 몸 조심해라 그 이후로요. 워낙 자기 형수에게 무슨 쌍소리하고 그냥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네. 그 기질이 그대로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오는 게 아닌가. 점점 이제 말이 거칠어지고 험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이죠. 이 진짜 화렴점정이라고 할까? 이현주가 말이죠. 네. 이현주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헌재를 지켜보고 있느니 차라리 그 여야 의원들 총사퇴하고 총선 새로 치르자. 아. 그리고 저기 보세요. 국민 직접 저항권을 행사할 때가 온 것 같다. 저거 누가 많이 듣던 저거 얘기인데? 전모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모 목사가 얘기한 거 전모 아니에요? 씨가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직접 행사. 서부지법 폭동에서 폭력행위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입에 올린 게 국민 저항권 아닙니까? 이현주도 개몽됐군요. 이현주도 개몽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부정선거 신봉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작년 4월 총선 딱 부정선거니까 딱 무효하고 네네. 총선 새로 치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주장이에요. 결론만 봐서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지금 192 대 108 아니에요. 여야 네, 의석 네. 구조가. 근데 이걸 새로 하자니까 저거 국민의힘은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무렴 192 대 108보다 더 나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현주가 그동안 뭐 간절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 이야기로 인해서 더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 보면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뭔가 오늘 당사도 오늘 지금 저 광화문으로 옮겼잖아요. 예. 근데 기존 당사는 원래 팔아야 옮기는 건데 안 팔고 그냥 그 천막 당사로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 막 내일 선고하라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할 지금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하지가 않죠. 네. 그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보면 그 똥줄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지경인데 이 지금 자기 결국 대선 못 나가게 될까봐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리더임을 스스로 보이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국민 사죄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단순히 일개 국무위원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했다가 그 탄핵소추가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국정 안정이 얼마나 요원해졌으며 그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하고 나라가 대외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공당이고 그리고 수권 정당을 추구하는 정당의 대표라면 죄송했다. 구전구패해서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런 사과가 나가야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승복하는 건데 지금 오늘 나온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은 한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국민 핑계 대면서 본인이 승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1심 판결 나왔을 때도 현실의 법정에서는 뭐 유죄가 나왔지만 민심과 역사의 법정 또 민심과 역사를 들먹이면서 본인의 그 불복을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비겁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겁하게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정당대에 불복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든가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얍삽하다 그러나요? 자기는 탁 빠져나가면서 국민이 수용하겠냐? 개딸들 너네들 수용 못하지? 알아서 해. 그렇죠. 나는 그냥 너무 점잖게 비겁해요. 이야기할게.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내전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재명 정확한 워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야겠지만 해놓고 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하면서 이대로 가면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으로 이게 확산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 사실상 선동 수준이에요. 예, 물리적 내전을 선동하는 수준이에요. 그건 뭐 사실은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따르겠다. 왜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죠. 뭐 따져보면. 그러나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헌법적 권능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승복이라는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보면 이 구전 9패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적 비난 여론 뭐 이런 것도 이제 심해질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강한 투쟁을 해야지만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저렇게 하고 아니 근데 최상목 부총리를 끝까지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오기 아닌가요? 오기? 그렇죠. 그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굉장한 역풍이 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네.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최상목 총리의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판단할 그 실익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각하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지금 주된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데도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지금 오만과 객기로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의 역풍은 더 심해질 거고 민주당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하여튼 지금 뭔가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제 굴러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든 어떤 결정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감정적 대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제 아마 이재명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보니까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지금 선거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판단들. 그렇죠. 이거 지금 얘들도 지금 나 못 믿겠네? 뭐 네. 이런 판단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문영배하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고 뭐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였대지만 지금은 그 정보 접근이 잘 안 되고 네. 계속 그 판단 오류 예측이 빗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이 피해 다닌다는 거 아니야. 아하. 너 임마 뭐 율사라도 너 아는 게 뭐 있어? 뭐 맨날 틀리잖아. 뭐 이거 도망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부 불신마저도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요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명이 내일 모레 이제 유죄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뭐 비명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줄줄이 그냥 딱 해가지고 네. 뭐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633으로 따지면요. 3월 26일 날 나왔으니까 6월 26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근데 뭐 4월에 이제 탄핵 그 심판 선고가 돼서 파면이 결정되더라도 6월 저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633이 이게 훈시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규정이다라고 강조한 게 누구죠?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안 지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길게까지 뭐 재판을 여러 차례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 2달 안에 끝내려면 끝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간당간당한 거예요. 간당간당하는 속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저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총 걸게 해서 흔들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요번 주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안 나고 다음 주까지 나오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 그게 비잖아요. 네네. 정말 하루하루가 이재명 지지율 뚝뚝뚝뚝 떨어져서 들릴걸요.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더라도 이재명에게 얼마나 그게 무슨 저 뭐 본인의 어떤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 그런 시나리오 전개는 아니겠죠. 저는 이게 오늘 천막 당사한 걸 보니까 아 박찬대도 이제 이재명 유죄에 준비하는구나. 오. 야 어차피 우리 430억 토해내야 되니까 미리 준비 좀 하자. 나와서 적응 좀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좀 하자. 우리 당사 어차피 팔아야 돼. 풍산 노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밖에 나 좀 노숙도 좀 하고 견뎌. 이거 아마 연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장경태가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또 법을 냈어요. 오늘 또 한 건 했어요. 이 장경태가 말입니다. 백혜련이가 이거 이 계란으로 탁 맞았잖아요. 맞으니까 이거 어디 지금 국회의원한테 지금 계란을 당장 지금 법 바꿔 갖고 보통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의정 활동 내에서 뭐 폭력을 행사하면 이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내 활동을 예. 그거를 확 바꿔서 의정 활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바꿔 갖고 밖에서 국회의원한테 어이 국회의원 뭐 요즘 뭐 잘 나간다며 너 폭력이야 징역 5년 바로 이런 법을 지금 만든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얘기 같은데 네. 아니 우리 그 대한민국의 헌법상 사회적 신분이 없고 계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계급이고 감투라고 이재명 시대는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을 받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면 일반 폭행보다 더 가중처벌 받죠. 네. 공무집행 방해라는 별도의 죄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경찰관을 높이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처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사회적 신분을 하나 새로 창설한 것처럼 취급하고 국회의원을 때리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한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등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게요 국회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8대 국회가 이제 동물국회에 대해서 이제 18대 국회 말에 통과된 게 국회 선진화법이고 그래서 저게 이제 국회 회의를 방해한다던가 뭐 이럴 때 이제 적용되는 거고 그 국회법 저 조항을 어떻게 이제 개정을 하냐면은 국회 회의가 열리는 그 회의 장소라든가 그 인근 장소에서 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 그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처벌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유일하게 기소되고 그런 게 패스트 트랙 사건인데 그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예, 이제 국회 회의라든가 그거 중심이 아니고 국회의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장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국회 회의장에 있던 여기 뭐 어벤져스 사무실에 와 있던 그러니까 누가 갖고 그리고 그 장경태가요. 이게 무슨 이제 법률 개정안을 낼 때는 그 개정안을 내는 그 취지를 설명하잖아요. 네네. 이재명이 작년 1월에 부산 가고 테러 당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원을 때려도 이제 처벌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바깥에서 이 어벤져스 사무실에서 우리 국회의원 아닌 사람 때린 거랑 네. 예를 들어서 장경태를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1.5배까지 가중이 돼요, 형이. 네, 제가 그냥 똑같이 때렸는데 전치 일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 사람 일반이 때리면은 뭐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나는데 장경태 때리면 150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네. 돈 없어요. 저 치지 마세요. 저 돈도 없고요. 저 약합니다. 야, 근데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도 있고 불체포 특권도 있고 이제는 폭력 방지 특권까지 이제 나는 못 건드려 탄핵도 안 돼. 야, 정말 국회의원 꼭 되세요. 아니 두 면책 특권만 분들. 해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국회의원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기만 하면 마치 무슨 대단한 고관대작 같은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특권이 생기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럼 장경태한테는 국회의원 배지를 큰 걸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국회의원 건들면 죽어. 아니 그러니까 저 법이 저 민주당 의석 갖고는 이제 통과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또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법 저기 그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장경태 한번 때려야 되겠네. 그 장경태가 꼼범이라도 한 대 때리겠다. 때리기 전에 집중해서. 야, 참 저는 저 발상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야,
어떻게 백혜련 저렇게 맞았다고 저걸 바로 또 저렇게 정말 잽싸요. 그 할 시간 있으면 저기 어디 저 불난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진짜 야 정말 장경태 보면 쟤는 정말 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맞을라 또. 국회의원 말폭행죄 이래갖고 또 저 또 할라. 아유 말 안 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에 잡혀가는 수가 그래서 있어요. 말입니다. 장경태 저 못 들은 걸로 해. 자 오늘